자, 온라인 수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수업 들은 친구들만 이 강의를 듣게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나머지 반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이 강의를, 같은 강의를 이제 듣게 될 것 같아요. 자, 중세 국어는 이제 학교에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이제 모의고사를 보죠. 언어 영역 이제 모의고사, 국어 영역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자, 그 중에 11번, 대체적으로 11번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11번은 이제 보통 문법이 11번부터 15번 사이에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11번 문제가 이제 의문의 변동 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문의 변동을 한번 다루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온라인 강의는 의문의 변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의문의 변동.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의문이라는 게 무엇이냐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글자가 있다고 쳤을 때 숙과 국을 구분하는 것은 뭘까요? 뭐 때문에 이 뜻이, 이 두 개의 단어의 뜻이 달라질까요? 자, 보시면 요 시옷과 기역 때문에 숙과 국의 뜻이 구별이 되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요 두 개 때문에 뜻이 구별이 됩니다. 이렇듯이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되겠죠. 최소 단위. 요게 이제 우선 의문입니다. 최소 단위가 의문이에요. 자, 뭐 이렇게 끊어볼 수 있는 의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문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뭐 눈으로 눈을 보다. 자, 뭐 밤에 밤을 먹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똑같은 모습이지만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구별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의문의 일종입니다. 왜?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는 맞죠?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구별이 되니까. 자, 그렇듯이 이렇게 끊어볼 수 있는 의문을 우리가 끊을 수 있다 그래서 분절 의문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끊을 수 없죠.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구별이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분절 의문, 비가 아닐 비자입니다. 의문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요 의문이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는 거죠. 자, 의문의 변동이라는 건 요 의문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변할까라는 거죠. 왜 변할까? 자, 왜 변하냐면 좀 더 쉽게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변합니다. 자, 변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변하는 현상에는 전체 4개가 있습니다. 자, 교체, 그 다음에 축약, 그 다음에 탈락, 그 다음에 뭐 첨가, 뭐 이런 식으로 4개가 있게 됩니다. 4개가 있게 돼요. 자, 요 4개가 있게 되는데 요 4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체라는 거는 의문의 개수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발음을 했을 때 또는 이제 표기를 했을 때 의문의 개수에 변함이 없고요. 축약은 줄어드는 것이고 탈락도 의문의 개수가 줄어들고요. 첨가는 늘어나요. 자, 하지만 축약과 탈락 똑같이 줄어들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교체부터 해볼게요. 교체는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라는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자, 요게 뭐냐면, 자,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을 텐데, 자, 우리 국어는 받침에 뭐 겹자음도 있고, 뭐 하여튼 다 쓸 수 있죠. 다 쓸 수 있습니다. 자음을 대부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발음을 했을 때는 요 7개로 대표음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박 모두 기억으로 대표음이 되죠. 이걸 7대표음이라고 하죠. 자, 의문의 개수에 변함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의문이고 하나의 의문이고 하나의 의문입니다. 의문의 개수는 3개, 3개, 3개 모두 변함이 없죠. 교체 현상입니다. 뭐로? 기억으로 교체가 됐죠.
자, 가느다란 물방울 뭐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비음화입니다. 비음화. 그 다음에 유음화. 그 다음에 구개음화. 그 다음에 된소리. 요 세 개는 성질이 비슷합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자, 비음이라는 것은 우리 국어에서 미음하고 니은하고 이응이 비음입니다. 쉽게 보면은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밥물이라고 칩시다. 밥물. 자, 요 세 개가 비음이에요. 비음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음운의 변동은 인접하는 자음에서 일어납니다. 인접 붙어 있죠. 얘랑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비음입니까? 아닙니까? 비음이 아니죠. 비음입니까? 아닙니까? 비음이죠. 자, 그래가지고, 자,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을 만나면 뭐로 될까요? 비음이 됩니다. 이게 비음화예요. 알겠죠?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을 만나면 비음이 됩니다. 비슷하거나 같아집니다. 동화현상이에요. 자, 왜? 발음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죠. 자, 똑같습니다. 유음 한번 볼게요. 신라. 자, 리을이 유음입니다. 리을. 자, 유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유음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을 만나면 뭐가 돼요? 신라. 유음이 되죠. 유음화예요. 발음을 쉽고 편리하게. 되죠? 자, 그 다음 구개음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어떻게 그려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죠? 여기서 소리 나는 게 디귿하고 티귿입니다. 여기를 이제 우리가 구개라고 부르는데, 딱딱한 부분이죠. 여기서 발음되는 게 예와 예입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동화현상이에요. 자,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발음하면은 이렇게 되죠. 미다, 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보겠습니다. 자, 디귿. 윗잇몸 혀끝 소리. 지읒, 구개음이라 그랬어요. 자, 얘는 이응은 음가 없으니까 바로 이를 만나는 겁니다. 자, 디귿. 구개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자, 근데 이게 지읒이 됐어요. 구개음이 됐어요. 자, 아까 비음화 뭐라 그랬어요?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을 만나면 비음이 됐고, 유음화 뭐라 그랬죠?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을 만나면 유음이 됐죠. 구개음은 쉽게 말하면 구개음이 아닌 게 구개음을 만나면 구개음이 되는 건데, 여기를 통해 뭘 알 수 있을까요? 요 이 있죠? 이게 구개모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개음이 아닌 게 구개모음을 만나면 구개음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현상 왜 일어날까요? 한번 볼게요. 자, 얘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리 난다는 거, 여기서 지읒 이, 여기서 구개모음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난다는 겁니다. 자, 얘 한번 발음해 볼게요. 디귿 갔다 이 가 볼게요. 디귿 갔다가 이를 가요. 이만큼 혀가 움직여야 되겠죠. 훨씬 불편하죠. 그런데 얘 한번 발음해 볼까요? 자, 지읒 이 모두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됩니다. 발음이 훨씬 쉽고 편리하게 되겠죠. 구개음화입니다. 자, 모두 동원현상이죠.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비슷하거나 같아지는 발음을 쉽고 편리하게. 어찌됐건 음운의 개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첫 소리 이응가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음운의 개수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된소리 마지막으로 보시면 예를 들어 국밥 봅시다. 이렇게 발음이 됐죠. 하지만 음운의 개수는 같습니다. 교체 현상이에요. 5개 음끝,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축약 한번 볼게요. 축약과 탈락의 차이점은 뭐냐면, 축약은 하나의 음운과 하나의 음운이 만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음운으로 바뀌는 것이고, 탈락은 기존의 음운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축약 보시면 예를 들어 자음 축약이 있고 모음 축약이 있는데요. 자음 축약부터 보겠습니다. 자음 축약은 요 4개의 자음, 가다, 보자 뭐 이렇게 외워요. 가다, 보자. 기억, 디귿, 비읍체. 힘 만나면요 줄어들어요. 어떻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다 뭘까요? 거센 소리입니다. 카타, 파차.
자, 이거를 그래서 거센 소리 대기라고도 부릅니다. 자,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축하라는 단어 봅시다. 의문의 개수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의 의문이 발음하니까 기억하고 힘만 나면, 기억하고 힘만 나면 뭐가 된다? 기억된다 그랬죠? 축하. 몇 개가 돼요? 4개로 바뀌죠. 자, 1 플러스 1은 뭐예요? 1이 됐죠. 이게 축약입니다. 자음 축약. 자음 축약. 자, 모음도 축약될 수 있겠죠. 보아라는 단어가 보다 있죠. 보다의 보. 그다음 이때 봐가 되겠죠. 의문의 개수 하나, 둘, 셋. 얘는 하나. 그 다음에 둘 줄어들죠. 모음 축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탈락 한번 볼게요. 탈락. 자, 탈락에서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볼까요? 이런 글자가 있고 발음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삭됩니다. 이건 음끝이죠. 교치 현상이에요. 그런데 3 볼게요. 3. 얘는 어떻게 돼요? 3이 되죠. 자, 얘는 탈락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리을 탈락 현상. 자,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느냐? 이렇게 불러요. 자음군. 자음군. 이 무리군자죠. 자음의 무리가 하나가 됐죠. 단순하게 됐죠. 단순화. 탈락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 자, 그 다음에 탈락 또 뭐 있을까요? 몇 가지 한번 써볼까요? 우리 물을 푸다 있죠. 푸다. 여기 어가 붙었어요. 뭐가 돼요? 퍼 됐죠? 뭐가 없어졌을까요? 우가 없어졌네요. 우가 없어지니까 퍼가 됐죠. 우탈락. 글을 쓰다 있죠? 쓰다. 여기 어를 썼어요. 뭐가 돼요? 써가 되죠. 뭐가 없어졌어요? 의가 없어졌죠. 의탈락.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뭐 소나무, 솔나무, 리을 탈락이죠? 자, 좋아. 우리가 발음했을 때 좋아. 쓸 때는 뭐, 좋아. 히읗 탈락이죠. 히읗 탈락. 그런데 이거는 탈락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이지 탈락은 맞죠. 발음했을 때 탈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첨가는 이제 대표적으로 니은 첨가 있는데요. 니은 첨가. 자, 뒤에가 뭐 이 모음 계열로 끝나는 거에 실질, 뜻이 있는 형태 소일 때 이제 니은이 첨가되는 건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요 사이시옷이 중요합니다. 사이시옷. 그래서 요 사이시옷만 이제 첨가의 일종인데 요 사이시옷만 설명하고 그 온라인 강의를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시옷. 자, 이 사이시옷. 사이에 시옷이 들어가는 거죠. 첨가 현상이요. 자, 그러면 이 사이시옷은 언제 일어날까 보겠습니다. 이건 세 가지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단어가 우리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뭐 단일어, 뭐 복합어, 뭐 이제 복합어 안에 이제 합성어, 파생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면은 둘 다 뜻이 있는 어근, 이건 이제 실질적인 뜻이 있는 걸 어근이라고 불러요. 또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에서만 일어나요. 우리는 이런 단어를 합성어라고 부릅니다. 합성어. 둘 다 뜻이 있어야 돼요. 둘 다 뜻이 있어야 됩니다. 뜻이 있는 단어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에서 일어나요. 둘 다 실질적인 뜻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인 뜻. 자, 뭐 쉽게 예를 들어 날짐승 있고요. 뭐 날고기가 있어요. 자, 얘는 합성어고요. 얘는 파생어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 날 있죠? 날다라는 실질적인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익히지 않은이라는 뜻이 있긴 있지만 그건 2차적인 뜻이죠. 얘는 접사로 보고요. 얘는 날다, 나는 짐승, 들짐승, 길짐승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얘는 합성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어근 실질적인 뜻이 으로 이루어져 있는 합성어에서만 사이에 시옷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합성어는 합성어인데 합성어가 이런 경우 있겠죠. 우리말로 이루어진 합성어가 있을 것이고 우리말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가 있을 것이고 한자어 우리말로 이루어진 합성어가 있을 겁니다. 요 세 개에서만 일어납니다. 자, 그럼 하나 빠진 게 뭐죠? 한자어와 한자어.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자와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는 사이 시옷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늘 예외라는 게 있죠. 예외.
자, 예외는 이겁니다. 곡간, 착간, 퇴간, 숫자, 횟수, 새빵 이런 단어들은 한자와 한자어로 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에 시옷이 들어가는 예입니다. 예외가 되겠죠? 예외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언제 들어가느냐? 자, 뒤에 음절이 된 소리가 될 때 일어나요. 된 소리 될 때.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초랑 뜻이 있죠? 불 뜻이 있죠. 자, 근데 발음을 했어요. 했더니 된 소리가 됐어요. 어떻게 돼요? 촛불 되죠? 뿔. 그러니까 여기다 뭐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표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기하자는 겁니다. 이게 사이시옷이에요. 자, 두 번째. 니은이 첨가될 때 일어나요. 첨가. 자, 우리 내 있죠? 내. 물이에요. 그 다음에 물. 이렇게 합쳐졌어요. 자, 발음했어요. 니은이 첨가돼요. 어떻게 첨가돼요? 냇물 되죠? 냇물.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원 넣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니은 첨가요. 니은 첨가. 자, 나무 있죠? 네, 잎 맞나요? 그럼 발음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문 잎. 니은 첨가됐죠? 여기다 뭐 넣어줘요? 시원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사이시옷 현상이에요. 자, 사이시옷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사이시옷은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만 일어난다. 파생어나 이런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합성어는 합성어인데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말 한자 우리말 합성어에서 일어난다. 그렇다면 일어나지 않는 게 하나 있더라. 뭐죠? 한자와 한자의 합성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 곡간, 착간, 퇴간, 횟수, 숫자, 횟수, 새빵에서는 한자와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시옷이 들어가는 예이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 된 소리 될 때 일어난다. 니은 첨가될 때 일어난다. 니은 첨가될 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월, 화에 수업이 있는 친구들은 이 강의를 듣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실제로 만나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만나는 날이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죠. 자, 몸 건강히 이제 개학날 만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